어린 왕자. 나는 어렸을 적에 화가를 꿈꾸며 자주 그림을 그렸어요. 그날도 나는 그림을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무섭지요? 모자가 무섭다고? 나는 어른들의 말에 실망했어요. 그 그림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후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몰다 보니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하게 되었지요. 세계 곳곳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여행했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덥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계속 추위가 몰아쳤어요.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물론 나는 아직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내 젊은 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먼 곳을 신나게 비행했지요. 그리하여 아름다운 숲과 나무, 시원한 폭포와 바다를 볼 수 있었답니다. 숲을 지나 길게 펼쳐진 사막에 이르렀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사막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지요. 나는 더위를 피해 하늘 높이 비행을 했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비행기는 사막 모래에 박히고 나 역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이 아파왔지요. 사막에 어두컴컴한 밤이 찾아왔어요. 나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답니다. 목이 너무 마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불빛도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지요. 나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꿋꿋하게 며칠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위에 못 이겨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날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글쎄, 작은 사내 아이가 나를 깨우고 있지 뭐예요. 너무나 맑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처음 본 그 아이는 나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렸던 그림을 그려주었죠. 그러자 아이가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이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잖아. 이거 말고 양을 그려달란 말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나의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아이에게 양을 그려주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어요. 그 후로도 나는 몇 번이고 양 그림을 그려주었지만 아이는 그때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지친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에 들어간 양을 그려서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이는 상자 속의 양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넌 누구니? 나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사흘 후에 나는 그 아이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혹성이라는 별에서 온 어린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사는 곳에는 바오밥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린 왕자가 나에게 느닷없이 물었어요. 이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죠. 한때의 코끼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거야. 그러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코끼리들을 포기해 놓으면 되겠네.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지?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느덧 어린 왕자를 알게 된 지도 나흘이 되었어요. 어린 왕자와 나는 제법 친해졌답니다. 나는 신기하고 특별한 느낌이 드는 어린 왕자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해질 무렵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을요. 난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져. 어린 왕자는 몹시도 슬픈 어느 날에 해가 지는 모습을 43번이나 보았다고 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5째 날이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내게 양들이 꽃을 먹을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서 꽃에 있는 가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으스대며 말했죠. 그러자 왕자가 화를 내더니 이내 꽃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꽃들은 약해. 꽃들은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며 가시가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양들이 그 꽃을 먹는다면... 난 어떻게 해서든지 슬퍼하는 왕자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자를 감싸 안아 주었지요. 왕자는 자신이 사는 별에 소중한 친구 장미꽃을 두고 왔다고 했어요. 왕자는 장미를 새싹 때부터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꽃은 점점 아름답고 향기로워졌어요. 왕자는 꽃이 매우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의심했지만 머지않아 후회했다고 했어요.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나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하지만 난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 그 꽃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나는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듯 했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한 날 아침에 어린 왕자는 화산들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장미꽃에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유리관을 씌워준 다음 작별 인사를 하였지요. 장미는 자존심이 무척 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어린 왕자에게 얼른 떠나라고 손을 흔들었지요.
마침내 어린 왕자는 장미를 남겨둔 채 이웃 별들을 여행하였어요. 첫 번째로 들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욕심이 많고 지배욕도 강해서 별 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 있었지요. 두 번째로 들른 별에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갖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말했으며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 술꾼은 어린 왕자를 무척 우울하게 했답니다. 네 번째 별에는 실업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숫자만 세고 있었어요. 왕자가 여행한 별 중 다섯 번째로 들른 별이 가장 작았는데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이것을 켜는 사람만이 살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별은 다섯 번째 별보다 10배는 컸어요. 그곳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른 일곱 번째 별은 지리학자가 가보라고 한 지구였어요. 어린 왕자가 사막에 도착해서 맨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뱀을 보면서 무척이나 외롭고 약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걷다가 볼품없는 꽃을 만났고 높은 산 위에도 올라가 보았지만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어린 왕자는 한참을 걸은 끝에 향기가 가득한 장미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세상에 하나뿐일 거라고 생각했던 장미가 가득 핀 것을 보고 흐느껴 울었어요. 슬픔에 빠져있던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다가왔어요. 왕자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난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또한 여우를 통해 그의 장미꽃은 그에게 길들여진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이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길들인 곳에는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났던 이야기와 장미꽃이 가득 핀 장미 정원 이야기, 그리고 여우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나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후 나는 어린 왕자와 함께 샘을 찾아 넓은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었지요. 마침내 우물을 발견하고는 나는 즐겁게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그려주었던 양에게 씌워줄 굴레도 그려줬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요. 날이 밝자마자 나는 어린 왕자와 약속한 우물이 있는 장소로 갔어요. 왕자는 돌담 위에 앉아 작은 보아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왕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 했어요. 왕자는 오늘 밤에 지구를 떠날 것이니 자신을 보러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자 나는 어린 왕자를 보러 갔어요.
내가 어린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섰을 때였어요. 어린 왕자가 내 앞에서 서서히 쓰러졌답니다. 밤바람에 모래가 날려 어린 왕자가 쓰러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라지는 어린 왕자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막을 걷게 된다면 머리가 금빛이고 엷은 미소를 띤 아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줄지도 몰라요. 어떤 것을 물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나 혼자 언제까지나 슬퍼하면서 그리워하지 않도록 말이죠.